예. 미국이 확실히 그 다이나믹한 게 시가총액 뭐 정말 큰 업체들도 주가가 네. 막 1, 20%씩 뛰는 것들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3월 달이나 2월 달에 엔비디아 뭐 하루에 10%, 20%씩 뛰었던 네. 적도 있고 얼마 전에는 이제 그 알파벳 같은 경우도 10% 네. 넘게 뛰고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미국장이 덩치가 크기는 합니다. 음.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전에 뭐 2월 달이나 3월 달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것 중 하나가 네. 제 전망에 살짝 틀린 것도 있는데 음. 주가는 이제 좀 바닥을 잡은 것 같다. 음. 웬만한 이제 악재들은 다 나왔으니까 네, 여기서 말씀하셨죠. 더 뺄 만한 이유는 없고 대신에 위로 올라가는 탄력에 있어서는 지금 테슬라 말고 그 당시 때는 뭐 엔비디아나 뭐 아마존이나 알파벳, MS 다른 대안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좀 더 맞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시원하게 틀려버린 전망의 배경은 그거죠. 저는 이제 전기차 쪽에서만 좀 집중해서 봤는데 네. 이번에는 테슬라 최근에 주가 바닥 대비 네. 일주일 만에 30% 정도 올랐는데 네.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조금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들도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쪽에서는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고 네.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모멘텀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던 와중에 좀 자율주행 쪽으로 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이제 최근에 엔비디아 같이 그 전통 AI 주도주들이 주가가 조금 쉬었다 가는 과정에서 AI 산업 어차피 좋아질 거는 맞긴 맞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쉬고 있으니까 그쪽 관련 업체들은 조금 주가는 요즘에 재미없을 것 같고 대안은 뭐가 있을까? 그러한 좀 AI 산업의 확장성에 계속 주목을 하면서 최근에 자율주행과 또 전력기기 이쪽 두 개로 시장의 수급이 분산이 되지 않았나라고 네. 보고 있고 이 분산되는 흐름이 언제까지 될 건가가 더 저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관건이겠죠.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그럼 5월 22일 전까지는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엔비디아가 실적을 네. 발표하기 전까지 저희 라이브 포인트 보면서 테슬라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요. 간밤에 15% 넘게 오른 거는 진짜 중국에서 좀 깜짝 소식이 나온 게 네. 그러니까 딱 비슷한 상황이 지금 네.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미국에서는 바이트댄스에 360일 안에 최장 360일 안에 틱톡 팔지 않으면 니들은 나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서 사실 테슬라에 대해서도 중국이 계속해서 좀 완전 자율주행 같은데 규제를 유지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 제가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를 이용해서 미국의 정보기관 요원들이 뭐 주요 정보들을 수집해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중국에서 그쵸. 계속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규제를 싹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죠? 풀어준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게 네. 과연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네. 이전에 비해서 중국 같은 경우도 그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자국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그 유화적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국 경제 같은 경우도 지금 아무리 살리려고 돌리려고 해도 지금 좀처럼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고 있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외국계 투자 유치나 이런 그 외국인 유입 효과들로 인해서 조금 그 부양을 도모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지금 저렇게 나온다고 해도 경기 침체를 어떻게든지 탈출해야 하는 중국으로서는 네. 테슬라에게 이런 유화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를 믿고 계속 투자해라 이런 메시지를 좀 세상에 던지고 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이제 시장이나 네. 그 미국 쪽이나 고지고대를 믿어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지금 뭐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중국 쪽 관련해 차이나 플레이에 대해서 좀 관심이 다들 많아진 것 네. 같더라고요. 어제 우리나라 경우 같은 경우는 봐도 시클리컬 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또 네. 화장품주나 중국 소비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네. 이것도 역시 이제 중국 경기 쪽에서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 해볼 만한 구간에 들어갔다. 중국이 이전과는 조금 다른 흐름은 보이지 않을까. 이 기대감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이제 순환매 장세라는 거죠. 업종 간에 돌고 돌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네. 이거는 달리 표현하면 그거죠. 돌아가면서 터지기 좋은 장세. 네. 이거 잘못 거꾸로 탔다가는 그 엇박을 제대로 탈 수 있는 장세거든요. 결국에는 뭐 저희가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순환매 장세들 장중에 사고 팔고 손절치고 익절하고 이러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다 생업이 또 따로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럴 때는 그냥 이 순환매 장세 속에서 내 차례 기대, 내 턴만 기다리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의 업종이나 뭐 두세 개 업종 잡고서 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랬을 때는 저는 뭐 반도체는 계속 좀 담는 게 맞다라고 네. 보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저 PBR 쪽들 자동차, 은행 정도. 그다음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전력기기, 자율주행 이렇게 좀 접근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력기기 음. 자율주행,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 PBR 중에서 견실했는데 저 PBR 네, 좀 그쵸. 취급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은행 이런 데들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터지기를 좀 기다리면 될 것 같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렇죠. 계좌가 터지는 게 아니라 주가가 위로 네네 터지길 올라 기다려야 되는 좋은 거죠. 쪽으로 그쵸. 좋은 쪽 축포 네, 축포죠, 축포. 근데 그야말로 평소에 좀 공부를 해두셨던 내가 좀 이 회사는 안다라고 생각하셨던 데들 믿고 있는 데들 있으시면 이럴 때 좀 담고 있다가 내 차례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투자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에이전트 원님이 본인은 우버는 정리했고 지금은 쿠팡, 테슬라, TLT 그리고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던 인텔 모으고 있습니다. 인텔 믿습니다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평소에 좀 공부해 두셨던 데들 중에 네. 지금 이제 좀 싸진, 좀 더 저렴해지고 그쵸. 부담이 없어진 데들을 지금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식의 좀 투자를 그렇죠. 하나 종목에 네. 이제 그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개 좀 나눠서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거기서 10개 종목 깔아놨는데 거기서 최근에 테슬라처럼 하나만 터져도 주가가 이제 올라도 네. 이거 어느 정도 그 계좌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평소에 본인이 그래도 잘 알고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는 거는 뭐 저희가 다시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죠. 네, 일단 간밤에 워낙 중국에서 약간 깜짝 예상치 못했던 테슬라에 좀 큰 선물이 나오면서 테슬라 투자자들 환호했고요. 이거는 넓게 봐서는 중국도 어쨌든 경기를 좀 바닥을 치는 것 같고 중국도 좀 더 적극적으로 국제 시장에 국제 자본에 좀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시장 계속 보시면 되겠다. 네. 이런 사인으로도 읽으실 수가 있겠습니다.